서도윤 검사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일찍 검찰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접수된 태성그룹 관련 사건 기록을 조용히 넘기며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 회장 일가를 상대로 한 가짜 상속인 사칭 사건으로 외부에서는 단순한 사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읽을수록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존재가 여러 문서에서 애매하게 지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 사기는 아닌데요.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인물보다 과거에 있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의 인물이 머물렀다는 재벌가 별채는 공식 기록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직접 봐야겠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현장 확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평생 고아로 살아오며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최소 인원만 동행한 채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별채로 향했습니다. 외관은 조용했고 오래 비어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이 공간이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먼지는 거의 없었고 가구 배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해온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집 같습니다. 동행한 수사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가 쓰던 작은 책상과 오래된 장난감 상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시간에 멈춘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며 이 집의 용도를 가늠했습니다. 이곳은 범인의 은신처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족이 머물렀던 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점점 사건보다 집 자체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수사는 계획과 달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도윤은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생일처럼 보이는 날 마당에서 놀던 순간 어른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윤은 한 사진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또래보다 마른 체형의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어릴 적 모습이잖아.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기록 속에서 단 한 장 남아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우연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수사는 더 이상 남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도윤 검사는 별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과거 기록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태성그룹 관련 문서를 연도별로 나열하며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특정 시기에 아이와 관련된 기록이 반복해서 사라져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보호시설 이동 내역, 의료기록, 임시 거주지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도윤은 낮게 말하며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아원 입소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문제의 별채가 사용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평생 과거를 묻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록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칭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숨겨진 구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 한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짜 상속인으로 지목된 인물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소비를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접촉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윤은 그의 금융 기록과 동선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목적이면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도윤은 수사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재벌가 내부 구조를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별채의 위치, 출입 동선, 과거 거주자의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가 사칭범이 아니라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무엇을 숨겼는지, 왜 지웠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체포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도윤은 상부의 사건 재분류를 요청하며 수사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합니다. 태성그룹이 과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보호시설과 계열사 자금 흐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가 하나둘 공개되자 오래 숨겨졌던 구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결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별채는 아이를 외부 시선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공간이었고 이후 아이가 사라진 시점부터 모든 기록이 정리되듯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흐름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감정보다 법적 책임을 우선합니다. 수사는 개인의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자료가 확보되면서 도윤 앞에는 선택지가 놓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공개하면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개인사가 앞서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그에게 익숙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선택해왔습니다. 도윤은 자신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은 그의 결정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재벌가 별채는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 거실 벽을 채우고 있던 사진들도 모두 철거됩니다. 도윤은 마지막 확인차 그 공간을 다시 찾습니다. 조용하군요. 집안은 처음보다 더 비어 보였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벽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답을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삶은 기록이나 혈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별채를 나섭니다. 사건은 끝났고 그의 삶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